네, 2019년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이제 기대감에 다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감에 시작을 해서 뭐 개인들도 자금을 많이 쏟아 부었고 여러 가지 어떤 매매 자금들이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자금도 많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갭 상승을 일부 만들었죠. 한 1%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그런 기대감들이 모여서 코스닥 기준 682포인트, 683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계속 하루 종일 떨어진 하루였습니다. 기대감이 어쨌든 실렸다가 하루 종일 뭐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감정선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 어느 순간에 좀 강하게 꺾였냐. 처음에는 좀 짧게 어떤 박스를 만들다가 10시 44분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40분 정도 지난 시점부터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지를 받는 위치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서 멈췄고요. 그 다음에 딱 장대 음봉으로 분봉이 실린 요 시기가 이제 1시 3분인데 이때는 이제 선물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지금 뭐 강하게 갑자기 꺾였던 상황입니다. 요때죠. 이거 한번 보세요. 흐름을. 자, 요때 분봉으로 보시면 자, 요때죠. 요게 일단 선물 이거 1시 3분에 굉장히 큰 거래를 동반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분봉상으로. 그 다음에 그때 맞춰서 코스피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 코스닥도 1시 3분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지켜줘야 될, 버텨야 될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단계적으로 한번 돌파 실패해서 밀릴 때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또 움직이다가 또 거기 뚫리니까 또 다음 라인까지 가다가 금방 또 뚫려서 670포인트 이탈한 흐름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240 분봉 라인을 지키느냐 밀리느냐 차이로 또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1시 3분에 왜 이런 모습을 보였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1월 초가 되면은 각종 증권사에서 일단 올해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뭐 올해 그게 뭐 주가 지수 전망을 하든 종목 전망을 하든 시황 전망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전망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당연한 거죠. 1월 달에는 많은 레포트들을 내놓게 됩니다. 전망치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이나 이때 있었던 전망 중에서 올해 1월 효과 이제 남들은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1월 효과를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도 산타랠리도 없었고 연말랠리도 없었는데 1월 달엔 1월 효과란 뭐예요? 그 해 1월에 이제 자금들이 그 한 해의 상승을 위해 기대하는 물량들이 들어와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좀 1월 달에는 좀 상승하는 효과죠.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1월 효과가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딱 냉랭해졌어요. 마침 미국에서 나스닥 선물 혹은 뭐 미국 선물이 1% 정도 강하게 밀릴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겹치고 또 중국장 또한 오늘 10월 가장 최저점 구간인 여기 중국장으로 보시면 자 일봉으로 볼까요? 자 10월 달에 만든 최저점 라인을 거의 이탈할 듯 말 듯하는 분위기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 구간을 이탈할 수 있겠구나라고 만들어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는 사실 미국과 일본하고는 디커플링 현상 주가지수 잘 따라가지 않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을 좀 더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를 좀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주변국들의 상황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게 다 삼박자가 겹쳐지면서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최대한 방어하려는 의지는 뚜렷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빠질 때 우리는 한 번 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은 포착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빠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증시대로 어느 정도 방어력과 우리는
그래도 일단 10월 달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또 12월에는 다른 해외 글로벌 증시보다는 굉장히 선방한 증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방어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한 아무리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도 또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갭을 띄운 주요 섹터가 뭐죠? 오늘 아침에 갭을 띄울 수 있었던 주요 섹터, 물론 바이오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대북주들이었어요. 대북주들이 물량으로, 대북주들은 제가 항상 이 시가총액은 크지 않지만 양 자체가 많아서 다 같이 합쳐서 움직이면은 꽤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 수량, 종목 수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 대북주들이 두꺼워 이렇게 갭을 좀 띄웠어요. 갭을 띄워서 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웬만하면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쨌든 신년사, 북한 신년사가 조금 실망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김정일 또 한마디 했죠. 또 한마디 했어요.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2차 북미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모르겠다. 안 할 수도 있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뭘 말했나요? 그러니까 신년사 때는 뭘 말했죠? 그래도 오늘 정도까지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 트럼프 만날 준비는 됐다. 트럼프랑 만날 준비는 돼 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제재와 압박한다면, 우리를 제재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으로 나아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뭐 않을 수 없다를 계속 한번 반복하면서 뭐 어렵게 만들었는데, 결국 지금 뭐예요? 다시 어느 정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 우리를 자꾸만 압박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좀 어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북한하고 미국과 둘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우리를 배제한 멘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뭐 하겠다, 미국도 사실 여기서 답변을 아직 하진 않았어요. 뭐 오늘 새벽이 되면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 서로 간에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좀 난감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난감하다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개입을 해서 좀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둘만의 지금 어떤 티격태격한 싸움이 돼버렸어요. 어떤 이렇게 주고받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2차 북미를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시키기에는 좀 멀리 왔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 다만 이 주가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또 대북주들이 조정기를 또 거쳐서 또 출발 전에 한 번 더 상승 전에 한 번 더 눌러주는 계기가 또 이런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항상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어떤 흐름들이 좀 강력하게 나옵니다. 좀 밑으로 밀리는 흐름도 나오고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든 좀 길게 보면서 살펴보시면은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결정 난 게 없잖아요. 뭐 당장 2차 북미는 다시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굳이 또 팔고 나가서 뭐 그런 것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거래가 이탈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다음 또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펼쳐지는, 또 트럼프 얘기 들고 다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또다시 좋은 과정 속에서 2차 북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대북주들이 박살나는 흐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려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도망은 가야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대북주들이. 그러나
또 그중에는 살릴 건도 살리고 있고 또 갭 상승을 크게 했던 것들도 있고요. 또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은 또 주목을 해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차들도 움직였는데 오늘 수소차 섹터는 여전히 작년 3주 전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데로 자금이 이동하는 다른 쪽 섹터가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쪽에 좀 더 힘이 또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CES하고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나서는 좀 더 뭐 분산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뭐 급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를 할 점이 중국 증시는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조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 증시는 오늘 내일 휴장입니다. 오늘 내일 휴장이라 지금 미국 증시만 이제 조금 살필 거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터닝하는, 지난번에 엊그제 이틀 전에 5%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전환 터닝 포인트를 잡았고, 앞으로 얼마나 연속적으로 또 흘러갈지는 또 이제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까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우리 자체만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좀 살피면서 급하게 생각 마시고, 어쨌든 10월 폭락장을 겪은 다음에 10월 말까지 떨어진 다음에 10월 말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흘러간 시간이 사실 2달 2개월 지났어요. 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쵸? 일반적인 증시에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빠르게 폭락을 거친 다음에 빠르게 회복되면요 1, 2개월이면 됩니다. 그 하락 구간에서 다지는 구간이 1, 2개월 정도 됩니다. 다시 상승 전환이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2에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3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그래 왔어요. 3에서 6개월까지 걸린 적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되는, 평균적으로는 이번에 맞춰져 있고, 사실 지금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횡보장세로 정도로만 박스권에만 있어준다면 우리가 할 게 많아지고, 또 거기서 살아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또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 상승 전환으로 되는 시기는 어쨌든 요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1월 효과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분석글을 좀 내놓은 거, 전망치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변동성 지수는 좀 한 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차분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변동성 지수도 잠깐 올라오다가 내려갔네요. 다시 조정 거쳤고, 오늘 정도의 변동성으로도 요 정도 올라가고 또 횡보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좀 되면서 좀 차분히 움직이면 금방 급락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공포지수죠. 이 정도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현재 미국 지수 선물도 아직도 1% 빠진 위치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이제 미국이 개파락을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개파락해서 움직이겠죠. 개파락해서 다시 올라오면은 완벽하게 3양봉이 펼쳐질 겁니다. 보시면 나스닥 한번 보시면 3양봉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개파락해서 올라가면은 튼튼하게 돌파 양봉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대까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또 사실 지금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출이 27개월 만에 뒷걸음 쳤다라는 뉴스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27개월이면 사실 2년이 넘는 구간이잖아요. 2년이 넘는 구간 동안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내려갔어요. 그 내리막을 걸었던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다 내려가고, 2년 동안 내려갔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 쳤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일부가 지난주에는 루멘스가 상한가를 쳤고 바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FNS테크가 소형주로서
상한가를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 잡아가는 모습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반도체 중소형주들 위주로. 그러면서 안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하락한 건 선반영돼서 미리 내려온 겁니다. 딱 2년 전부터 내려온 그 시기부터. 2년 전부터 내려왔으니, 여기서부터 내려왔으니 그때부터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 종목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은 다 이래요. 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 위치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종목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도체가 2년 만에 뒷걸음쳤다라는 걸 보고 사실 매매를 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저점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지금 미국장이 뭐 10년 만에 꺾여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상당히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데, 아니 따지고 한 달만 자리를 잡고 보면은 다시 신고가도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금방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뭐 신고가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빠진 거긴 하는데 이때도 뭐 그때는 뭐 10년 뭐 9년 상승 8년 상승해서 뭐 이제 꺾인다는 얘기 안 나왔나요? 뭐 다 나왔어요. 드디어 미국 증시가 뭐 7년 만에 꺾인다, 8년 만에 꺾인다, 이건 다 나왔던 시기입니다. 완전한 장기 이평선 지금 4년선까지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금방 돌아올려서 한두 달만 또 올라가면 또 신고가 금방이죠. 사실 8,100포인트 때만 올라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6,600인데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예상하는 분들은 많이 없죠. 사실 이렇게 뭐 10년 동안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만 10년 만에 올라가서 좀 더 다시 신고가 내고 뭐 12년 못 올라가리란 법이 있나요? 뭐 단순히 지금 미국 증시 금리 이런 것들 다 반영되고 다시 자리 잡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증시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신고가를 조만간 미국 증시가 또 그때 하락 다 잊어버리고 또 신고가 돌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 예상이 다 깨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지레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왔잖아요. 이미 다 왔고 차라리 그런 겁은 올 초에 갖고 계셔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원래 맞았다고 보고, 그건 근데 지나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뭐 겁을 내실 필요도 없고 지금 많이 눌린 것도 힘들어하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일단 흐름 속에서 항상 도망가실 필요도 없고요. 안 좋거나 좋거나 그 흐름 속에서 겪고 계셔야만 나중에 먹을 때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시장은 반복이에요. 반복.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반복입니다. 요거는 그냥 빠르게 메모장에다가 할게요. 자, 반복이에요. 일단 최근 10년만 살펴볼게요. 2008년도 장세에서 하락이었죠. 약세장이었단 말이에요. 약세장. 하락. 약세. 2009년 뭐예요? 약세에서 강세로 변하는 강세장이었죠. 2010년 뭐예요? 2010년부터 2014년은 강세 위치에서 박스를 만든 장세였습니다. 횡보. 그쵸? 뭐 코스닥 기준? 한번 차트 살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450 매수 포인트, 550 매도 포인트 박스 장세였어요. 그쵸? 그리고 450 이하 과매도 구간, 강력 매수 구간, 이렇게 항상 하던 시절이었어요. 550 넘어가 과매수 구간, 강력 매도 구간, 요게 유효하던 시절이었어요. 2009년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9년 말부터. 그 다음에 2015년은 뭐예요? 2014 말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장세, 코스닥 바이오 장세로 강세장이었어요. 1, 2, 3, 4, 5, 6, 7개월 동안 올라간 월봉상으로 엄청난 장세에서 처음으로 박스를 돌파하는 장세였다고요. 처음으로 600 돌파해서 700 가고 하는 장세였습니다. 2016 약세 장세였어요.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가는 장세. 뭐 있었죠? 막판에 최순실. 우리나라만. 그다음 2017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가는 아니지. 강세. 2017년은 막판에 뭐예요?
장세를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가는 시장, 강세 장세였죠. 2009년과 비슷하게 2016년에 약세로 끝나기 때문에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가는 시장이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2018년 1월까지. 그리고 2018년은 뭐예요? 강세로 시작해서 약세로 돌아가는 시장이었죠. 2018년 1월 30일에 코스닥 최고점 찍었습니다. 932포인트.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 1년 동안 약세를 펼쳤고, 비슷하다고 한 게 2008년 약세와 비슷하다고 했죠. 2018년. 그런데 2008년 1년, 2007, 8년 1년 내려간 거와, 이때는 2008년이라고 하지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입니다. 이 1년 구간이에요. 이 1년 동안 내려간 폭의 절반 정도를 이때 다 내렸어요. 절반. 역사를 자꾸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반 수준만큼 1년간 하락했습니다. 2019년은 일단 약세 출발을 하는 거고, 이게 강세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2014에 보여줬던 박스 장세를 만들지, 약 700포인트 전후해가지고, 혹은 700, 800, 예를 들어 뭐 650, 뭐 800 요선에서 박스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박스를 만들어도 먹을 건 많아요. 강세로 굳이 안 바뀌어도 된다. 강세로 바뀌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종목은 항상 시장을 항상 순환을 하고, 종목도 순환을 하고, 수급도 순환을 하고, 섹터도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약세장만 계속 꾸준히 펼쳐진다면 아무도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연기금도 주식을 사지 않을 거고, 외국인도 주식을 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주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왜 주식을 하겠어요? 다 그냥 지금 팔고 다 떠나는 게 맞죠. 시장 순환합니다. 약세장이 있으면 강세장도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세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거는 경력이 좀 기신 분들은 다 이해를 그냥 바로 그래 그땐 그랬지 하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지만, 사실 2018년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 과정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입시켜 드리는 거예요. 세력 이탈 거래가 없으면 저 멀리 가는 종목들이 많아지듯, 오늘 장원테크처럼 이탈 거래가 없으면 이 음봉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보다 더 큰 상승을 주는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조금 길어졌는데 평소보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더 말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고, 고생하셨고요. 새해 첫날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황금돼지의 기운을 좀 한 해 동안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